안녕하세요. 지금 오른쪽 눈이 살짝 부어가지고 파리랑 포르투 여행 갔다 온 지 벌써 한 4달, 5달 정도 됐는데 이제 그때 사온 기념품을 써본 후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고 자, 그럼 이제 먼저 포르투 기념품을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포르투에서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포트 와인입니다. 실제로 포르투 여행에서도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은 게 이 포트 와인인데요. 그때 저랑 친구가 다녀온 포트 와인 회사가 포르투에서 만드는 포트 와인 회사 중에서도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회사였고 월드와이드하게 그 납품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이 포트 와인을 구하는 게 100%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와인을 사게 됐습니다. 이거는 비어있지만 고급스러운 포장통 안에 들어가 있었던 녀석이고요. 이 아직 남아있는 포트와인이 하나 있습니다. 병을 보시다시피 이거는 싱글 하베스트 2003년짜리 싱글 하베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0년 숙성된 이제 포트와인입니다. 근데 이게 10년이라고 해가지고 포도 품종이라기보다는 모든 포도의 숙성도가 10년이라는 뜻은 또 아니래요. 뭐 예를 들면 20년짜리가 몇 프로, 5년짜리가 몇 프로,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20%를 나타낸다고 10년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기업 비밀이라고 하셨고, 아무튼 그래서 싱글 하베스트랑 블렌디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왔는데, 이 싱글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열고 그 자리에서 한두 시간 안에 다 먹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 포트와인이었어요. 포트와인이지만 포트와인 특유의 그렇게 꾸덕한 그 점성이 있는 그런 포트와인은 아니었고요. 잘 만들어진 엄청 고급스러운 디저트 와인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고급스럽기는 했는데 정말 맛있는 와인이었습니다. 이런 싱글 하베스트 포트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졸업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그런 약간 축하의 의미로 주기 딱 좋은 포트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천해준 포트와인은 약간 치즈랑 같이 해서 먹으면 맛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는데 요거에 같은 경우는 견과류랑 먹기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달달함과 그 견과류의 고소함의 그 조화가 딱 좋았다고 해야 되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녀석은 비교적 저렴한 녀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친구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이 친구는 코르크 막이어가지고 한 번 따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다 마시는 게 더 좋은 녀석인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스키처럼 열고 닫고를 제가 할 수 있어요. 이 포트와인 같은 경우에는 집에 모셔다 두고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혼자서 내고 싶다라고 할 때 마시려고 가져온 녀석입니다. 이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그 포트와인이어도 조금 너무 저렴하면은 알코올 향이 너무 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달거나 그러는데, 이 친구가 진짜 그때 시음했었던 녀석들 중에 제일 밸런스가 좋고 너무 그렇게 달지도 않고, 그래서 식후주로 저는 가끔씩 이 친구를 꺼내서 마십니다. 좀 마시고 싶은데. 자, 그리고 이어서 짠! 진지냐입니다. 진지냐라는 건데 이거는 체리주예요. 제가 이 친구를 맨 처음에 만난 게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그 포르투갈에서 마시는 식후주라고 하더라고요. 식후주? 식전주는 아니었어. 식후주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소화제 역할을 해주는 술로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리스본에 맨 처음에 가서 포르투갈에서 이 진지냐를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진짜 막 할아버지들이랑 아저씨들이 진짜 사서 바로 막 원샷 때리고 잘 먹었어 하고 막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되게 신기하다 해서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거 식후 아니어도 그냥
마시고 싶을 정도로. 근데 진짜 쌌어요. 한 잔에 그때 당시 막 0.5유로, 그러니까 1유로가 안 하는 가격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도쿄에 와서도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막 만들어 마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번에 포르투 갔을 때 진지냐를 꼭 사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온 녀석인데, 근데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진지냐를 에그타르트 집에서 파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포르투 여행을 계획을 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하나 사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가게마다 진지냐가 브랜드가 분명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셔보고 이거 진지냐 어디 거야? 라고 물어봐서 그거를 사오시는 것도 추천을 해요. 진지냐가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이렇게 체리가 들어가 있는 거를 사왔어요. 뭔가 조금 더 생체리주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왔고, 이거랑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거랑 같이 마실 수 있는 초콜릿 컵도 같이 팔아요. 짠! 이렇게 진짜 딱 이렇게 이시로 하고 12개짜리 초콜릿 컵인데, 이거를 진지냐를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짠 하고 마신 다음에 그 초콜릿까지 먹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친구들한테 가지고 가서 같이 마셨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나도 젊지만 한테는 진짜 정말 딱 좋은, 이거 마지막인데 너무 귀엽죠? 이 컵 모양도 너무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거를 짠! 이 체리와 초콜릿의 그 상큼, 달콤, 쌉싸름함이 이렇게 싹 입안에 이렇게 어우러져서 정말 정말 맛있는 디저트가 됩니다. 이거는 특히 포장지가 하트 모양 포장지로 돼 있고 막 이래가지고 커플들한테 선물해주기 진짜 괜찮은 이렇게 드니까 너무 웃기다. 커플들한테 선물해주기 진짜 괜찮은 선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리스트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짠! 다음은 올리브오일이랑 잼입니다. 근데 잼이라고 했는데 잼은 사실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포르투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포르투에서만 파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한 대로였어요. 정말 컨셉도 되게 귀여웠고 실제로 맛도 있었어요. 맛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특히 올리브오일보다는 잼이 더 후기로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잼이 한 가지 맛만 있는 그런 잼이 아니라 예를 들면 포도잼, 사과잼 이런 게 아니라 꼭 독특한 두 가지의 맛을 섞어서 내는 잼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신선하고 독특하고 그래서 선물용으로 특히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한테 뿌리는 선물용으로. 근데 다만 이게 예를 들면 사과 복숭아잼 아니면은 오렌지 사과잼 이런 게 아니라 블랙베리와 라벤더잼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살지 말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도 이렇게 사왔는데, 저는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랑 바질 오일도 다 썼는데, 엑스트라 버진 맞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랑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칠리가 들어간 그 고추기름 같은 이런 페퍼론치노가 들어간 이 칠리 오일을 사왔어요. 근데 저는 오일은 진짜 대만족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파스타도 되게 많이 해먹고 올리브 오일을 정말 잘 썼는데, 단점 하나. 이게 원형이고 스크류로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 일일이 열고 쓰고 닫고 세우잖아요. 근데 면적이 좁아서 이렇게 세우다가 이거를 만약에 내가 잠그지 않으면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급하게 요리를 해야 될 때 차분하게 이거 비싼 거야 이러면서 썼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는 다시 간다면 이거를 안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저는 다시 간다면 잼을 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파리 기념품 얘기를 할 텐데, 잼 얘기를 했으니까 잼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쌍탈프 잼.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먹어보거든요. 워낙 유명한 애잖아요. 진짜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감성 홈카페 하는 집에 무조건 있는 그 잼. 저는 사실 이 잼을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샀거든요. 원래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오디 잼이 하나 있는데 오디 잼이랑 무화과 잼을 사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진짜 대만족. 저는 진짜 그 오디 잼 진짜 잘 먹었어요. 사실 일본에서도 팔기는 해요. 일본에서도 되게 팔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파리를 다시 간다면 샹탈잼 다시 사올 의향 너무너무 100%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족 뭐 예를 들면은 뭐 둘이서 산다, 셋이서 산다, 넷이서 산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사와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1인 가구면 이게 곰팡이가 펴요. 어디가 제가 한 진짜 요만큼 남겨놓고 요만큼 남겨놓을 정도로 진짜 잘 먹었거든요. 이 4, 5개월 동안 요만큼 남겨놓은 시점에 곰팡이가 핀 거야. 아 진짜 눈물을 머금고 진짜 내 배가 망가지더라도 이거를 퍼내고 먹을까? 이 생각까지 했었는데 꼭 참고 그냥 안타깝지만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아직 곰팡이가 안 필 정도로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이 올 가을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버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쩌면은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 나만 하이라이트인가? 일 수도 있긴 한데 후기 얘기를 하기 전에 저 진짜 버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파리에 가면은 이번에는 꼭 버터를 사와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좀 남들이 봤을 때 과했던 거지. 저는 그때 가염버터 5개였나? 가염버터 5개에 트러플 버터를 2개를 사왔거든요. 한동안은 이 3, 5개월 동안 버터 걱정 없이 진짜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 먹은 지는 오래됐는데 그 사이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해 먹었습니다. 뭐 스테이크, 파스타는 기본이고 버터 쿠키도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사실 그 버터 맛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기억에 남는 버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르디에. 어디서는 뭐 1대장이라고 그러고 뭐 라꽁비에트 가지고도 에르메스라고 그러고 에쉬레 가지고도 에르메스라고 그러고 막 이러기는 해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제 기준 보르디에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버터인데 담백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왜 버터 먹으면 약간 니글거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진짜 일절없이 담백한데 버터의 풍미가 이렇게 미친 듯이 나는 버터가 있다고? 이거를 느껴가지고 저는 그 버터를 진짜 아끼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생버터만 먹는데도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침 나와. 그냥 바게트 하나 사서 그거 구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냥 발라가면서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아직 기억에 남고 누가 말하기로는 그 보르디에 버터 구하기가 진짜 하늘에서 별 따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라파에트 백화점에 가니까 보르디에가 진짜 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보르디에 버터를 구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라파에트 백화점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에쉬레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도쿄에도 팔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다르니까 파리에서 사왔고 누구는 에쉬레에서 막 우유 맛이 난다 이랬거든요. 근데 우유 맛이 나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보르디에가 담백하다면 에쉬레는 약간 프레쉬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유 맛이 난다고 하는 건가? 그리고 약간 보르디에 먹다가 에쉬레 먹으면은 에쉬레 맛이 살짝 약해요. 절대 풍미가 없는 녀석이라는 건 또 아닌데 맛이 좀 연한 느낌이어서 에쉬레 되게 독특한 친구네? 그런 기억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친구는 아직 남아있어요. 왜냐면 짠!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는 녀석이라서 이 친구는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읽는 걸까? 엘레비브르. 이 친구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 친구가 제일 맛이 셌어요. 제일 맛이 셌었고 그래서 기억에 진짜 많이 남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르디에 같은 경우에는 구운 빵에다가 발라먹기 좋은 녀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빵에다가 이 친구를 바르고 구우면은 진짜 그 녹은 버터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프랑스 버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같이 버터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맛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파리 가면 버터 또 사올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러플 버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브랜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종류가 2가지 있어서 2가지를 사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러플 버터 하나쯤은 사오시는 거 되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버섯 리조또나 버섯 크림 리조트나 아니면은 트러플 크림 파스타를 자주 만들어 드시는 분들 이 트러플 버터 있으면 진짜 짱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사오면서 트러플 버터 2개나 사오는 거 약간 오반가? 이 생각했었는데 그 트러플
버터로 볶아가지고 만들어서 한 입 먹고 2개 사오길 잘했다. 이쯤에서 제가 버터만 해서 거의 1, 2kg를 들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왔나 좀 궁금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이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슬쩍 말씀드렸다시피 버터를 라파에트 백화점에서 샀거든요. 그 라파에트에서 버터를 사면 라파에트에서 진공 포장을 해줍니다. 근데 물론 공짜는 아니고 한 봉지에 1유로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버터를 많이 사서 그 라파에트에서 준비해주는 그 봉지가 있는데 그 봉지 안에 버터가 다 안 들어가서 2개로 나눠서 진공 포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총 2유로가 들었는데 적당히 저처럼 그렇게 많이 살 필요 없이 그냥 버터 한두 개만 사온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 진공 포장을 받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공 포장을 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진공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거를 호텔의 냉동실에 맡겨놨어요. 각자 호텔방에 냉동고가 있으면 거기서 얼리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냉동고가 없고 냉장고만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텔에 있는 주방 냉동고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꽝꽝 얼어가지고 녹을 걱정 없이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4-5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도쿄에 도착하고 나서 집에 와서 열어봤을 때 여전히 꽝꽝 얼 정도로 문제없이 잘 얼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골든위크였기 때문에 4월 말 5월 초였다는 점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버터를 진공 포장해서 생각이시다 라고 한다면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 가능하면 직항편의 비행기를 이용을 하실 때 버터 사오시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똥만한 이거는 일본에서도 사오려고 하는 기념품, 유명한 기념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뭐 어디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마트에 가면 무조건 팔아요. 프랑보아즈, 제가 생각했을 땐 라즈베리 같은데 마들렌입니다. 전 요거랑 짠! 이렇게 초콜릿 마블링이 된 이거 복마망을 가지고 왔고 저는 이거를 사서 회사에 뿌렸어요. 이거 딱 10개씩 들어가 있고 아직 좀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진짜 가볍게 돌리기 좋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저한테는 진짜 많이 달았어요. 친구들한테 그 하나씩 돌리기 딱 좋은 그런 과자 기념품인 것 같고 이거는 하나씩 이렇게 개별 포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거는 복마망 봉지에 요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다고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시는 거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개별 포장 안 되어 있는 것도 팔긴 하는데 그 경우는 같은 가격이거나 이거보다 조금 더 싼데 심지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을 거냐 남한테 선물을 줄 거냐를 감안을 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잼이 들어가 있거나 그 초콜릿 마블링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이 마들렌 자체가 엄청 달달한 녀석이기 때문에 커피랑 마시기 진짜 좋아요. 커피나 차랑 마시기 정말 좋아요. 차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마리아주 프레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제 컨텐츠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저는 마리아주 프레르 리뷰를 벌써 이미 한 차례 끝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카드를 올려놓을 테니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주 프레르 같은 경우에는 라파에트 백화점에도 입점되어 있고 단독 매장도 한 2군데인가 3군데인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조금 더 폭넓은 찻잎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는 단독 매장에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나는 그냥 유명한 거 몇 개 틴케이스로 된 거여도 상관없어 입차도 유명한 거만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파에트를 가서 텍스 리펀을 받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항에서도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공항에서 값을 더 많이 받을지.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선택으로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자 얘기를 했으니까 과자 얘기가 끝났냐? 절대 아니고 이거 빈 봉지인데 너무 추천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 레이즈. 제가 레이즈를 원래 진짜 좋아해요. 제가 군것질을 원래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계속 찾는 군것질이 감자칩이거든요. 레이즈 감자칩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솔트앤 비네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우리는 그냥 그 소금 친 감자칩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식초가 뿌려져 있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서요. 나 지금 벌써 침이 고인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그냥 과자로 먹기보다는 술안주. 그 술안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그냥 이것만 먹어도 맛있지만 저는 여기에 마요네즈를 찍어서 먹습니다. 진짜 극락가는 조합이에요.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혹시나 레이즈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온 과자 중에 그 방금 전에 그 복마망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었던 과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수중에 없는데 그 포장지도 핌즈라고 있어요. 핌즈라고 있는데 그 핌즈가 제가 갔을 때 핌즈도 마트에서 팝니다. 마트에서 팔고 제 기억으로는 그것도 한 1유로 1점 몇 유로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제가 마음에 들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겉에 그려져 있는 그림만 보면은 다이제 쿠키 같이 생겼어요. 그 실제로 다이제처럼 그 쿠키 도우에다가 위에 이렇게 얇게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는 비주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이 프랑보아즈 맛이랑 그다음에 오렌지 맛이 있었는데 오렌지 마멀레이드 맛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쿠키인 줄 알았던 바삭바삭하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지가 사실은 쿠키 생지가 아니라 초코파이, 더 정확히는 후레쉬파이 같은 그런 진짜 퐁실퐁실한 생지였던 거예요. 거기 위에 살짝 그 라즈베리 잼 아니면 오렌지 잼이 살짝 발려져 있고 그 위에 얇게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는 녀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생각보다 정말 맛있어가지고 그 폭신폭신한 시트 생지가 안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잼이랑 초콜릿이 과하지 않고 한 입 먹었을 때 그 너무 달지 않게 조화롭게 딱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더 많이 사올 걸, 핌즈를 더 많이 사올 걸 진짜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거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제 지베르니를 갔다 온 기념품을 소개를 해드릴 때가 왔는데요. 폼풀이랑 그 다음에 짠! 에코백이랑 폼풀이를 가지고 왔어요. 코에 이렇게 박으면 진짜 라벤더 향이 진짜 진동을 하는데 진짜 여기서는 하나도 나지 않아요. 원래 포프리가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저 세면대 바로 옆에 그 세탁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걸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그 값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자수 하나만 보고 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코백. 자, 에코백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미 에코백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요새 에코백도 너무 많아서 에코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원래 모네 그림 중에 수련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를 고른 것처럼 수련을 진짜 좋아하는데 수련이랑 관련된 아이템 중에 괜찮은 아이템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했는데 그 와중에 딱 이 에코백이 눈에 띄었는데 심지어 이 에코백이 종류가 별로 많지 않았어.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카페트 기지 같은 카페트 같은 느낌인데 발매트? 카페트? 결과적으로는 저는 진짜 마음에 들고 색감도 색감인지라 여름에 진짜 많이 자주 들고 다녔습니다. 자, 그리고 롱샴! 잠깐만,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짜잔! 롱샴 가방입니다. 롱샴 아주 극단적인 사이즈죠? 파리 시내에서 사지는 않았고 사실 롱샴 가방 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면세점에 이 매장이 크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린 듯이 들어가는데 이 구하기 힘들다는 그 미니 사이즈 이 롱샴백이랑 그다음에 엄청 큰 이 귀여운 이 베이지 라인의 요 녀석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한 10만 원 안 했던 것 같은데? 안 살 수가 없는데? 이거 사야겠다. 그래서 그냥 덜컥 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 다 정말 잘 들고 있고 제가 워낙에 가방을 정말 쥐 코딱지만한 거를 쓰기 때문에 특히 이 작은 롱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 카메라 2개, 열쇠, 에어팟, 그 다음에 지갑, 카드 지갑 이렇게 5개만 들고 다니는데 다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들고 다녔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커서 회사 들고 다닐 때는 잘 안 써요. 노트북을 무조건 3개 이상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출근백으로는 잘 쓰진 않지만 제가 이거를 언제 드냐면은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1박 2일이거나 아니면 2박 3일 아주 짧은 여행을 갈 때 무조건 이거를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장기 여행을 가더라도 저는 이거를 세컨드백으로 캐리어랑 그 다음에 요 가방 해가지고 들고 다녀가지고 저는 진짜 잘 산 템. 엄청 강추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품인데, 화장품은 제일 먼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 2개부터. 눅스 클렌징 젤이랑 BC 클렌징 폼입니다. 거의 다 남은 거 보이세요? 먼저 이 클렌징 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아쉬웠던 점은, 저는 맨 얼굴에 이 친구를 도포를 해서 물로 유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꼼꼼하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약간 알코올 향이 올라온다 그래야 되나? 약간 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안 맞을 수도? 이랬는데 뭐 어떡했어요.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클렌징 젤이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썼는데, 그 뒤에 동생이 오면서 클렌징 젤을 하나 사버려가지고 이 친구는 거의 안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안 쓰고 이거를 그대로 또 버리기에는 너무 환경오염이라 몸을 닦을 때 번갈아 가면서 이거를 쓰면서 이걸로 이제 몸을 닦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올해 안에 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일본 사람들이 좀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나랑 진짜 너무 피부가 다른가 봐. 아무튼, 그리고 이 BC 이거는 클렌징 폼. 누르면 이거는 거품 폼으로 나오는 녀석인데 일단 이 펌프가 너무 안 좋아요. 가끔 걸려.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는, 이 친구로 얼굴을 씻고 물로 헹구잖아요. 그러면 약간 미끌거려. 뽀득거리는 느낌이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얼굴이 안 당기냐? 그것도 아니야. 얼굴은 당길 대로 당겨. 근데 너무 미끌거려. 이게 뭐야?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몽주약국에서 사온 것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골라봐라고 하면 이거를. 그다음에 눅스 클렌징 폼은 구렸지만 이거는 진짜 최고죠.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오일. 제가 겨울만 되면은 종아리가 쩍쩍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으로 피가 나거든요. 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그 와중에 로션이나 오일을 바르면은 그게 해결이 되냐? 그럼 또 아니야. 흡수가 또 잘 안 돼. 짜증나.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 저를 도와준 구세주가 바로 이 눅스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개를 사왔습니다. 이거는 약간 로즈 향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제 본능적인 느낌으로는 이게 더 취향일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짜잔! 바이오더마. 이것도 진짜 유명하죠. 이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제가 2개를 사왔거든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간 친구가 이걸 민감성으로 사온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애초에 이거를 사재기를 한 이유, 이거를 진짜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질이 안 좋은 나라를 가잖아요.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석회가 좀 있는 석회수니까 다 씻고 난 다음에 이걸로 다시 한번 닥토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진짜 딱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또 여행을 갈 때 다 들고 가기엔 또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를 소분을 해서 다녀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쟁여두는 편인데, 이번에 친구가 요까지 사줘가지고 다시 한번 고마워 친구야, 잘 쓸게. 그리고 다음은 앰플. 따란! 꽁당새. 이거 몽주약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이 엄청 추천해서 산 앰플인데, 다만 이게 기미에 효과가 좋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얼굴에 기미가 없는 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하지만 저는 이거를 써본 결과 어떤 느낌이었냐면, 피부가 맑아진다거나 라기보다는 보습이 진짜 좋았다. 보습이 진짜 좋아서 비싼 값을 하는 친구구나, 마음에 들었던 친구입니다. 약간 제형은 콧물 제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물 같은 제형이고, 다 썼나봐 벌써. 아주 살짝 남아있는데, 근데 이게 사이즈가 사이즈다 보니까 진짜 순식간에 쓰거든요. 근데 이 스포이드를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를 한 번에 다 쓸 필요 없이 진짜 조금씩 써도 엄청 발림성도 좋고 흡수도 잘 돼서, 저처럼 무식하게 스포이드 하나씩 다 쓰지 말고 잘 소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까워요. 너무 이거를 2주 안에 다 쓰기에는. 자, 꽁당새 얘기를 했으니까 꽁당새 크림. 꽁당새 크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꽁당새 이거랑 같은 라인은 아닌데 제가 수분크림 찾고 있다라고 하니까 추천을 해준
크림이에요. 꽁당새가 그래도 몽주약국에서는 좀 가격대가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좀 비쌌던 거 기억이 나고, 이게 좋은 이유가 이게 약간 풀 냄새가 나.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제가 지성이라서 이거를 여름에 쓰기에는 조금 리치해요. 그래서 지금 가을, 겨울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이 또 이제 유리아주 수분크림을 사왔는데 지금 그게 한국에 있습니다. 진짜 막 쓰기 좋은 그 수분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포근한 비누향 같은 느낌이어서 정말 좋았고, 그 크기 자체가 핸드크림 사이즈여가지고 여행 다닐 때 그냥 쓰면 되겠다. 제형도 꽁당새보다 훨씬 더 묽은 제형에 흡수도 되게 잘 되는 약간 가벼운 수분크림이어서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파리에서 요 클렌징 워터를 사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 수분크림 사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이거를 사온 거야. 근데 이게 바디크림인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보면은 센시티브 스킨에 맞춰서 만든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얼굴에 써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썼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생각보다. 샤워하고 나오면은 스킨케어 한 다음에 얼굴에 막 바르고 그냥 그대로 막 몸에 다 바르고 있어요, 요거를. 근데 이거만 해서 19유로가 아니라 거의 본품 수준인 녀석이랑 같이 이렇게 세트로 19유로였던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얜 또 올인원이야. 페이스, 바디, 헤어. 센시티브 스킨이고 그 오리진 내추럴레. 그러니까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거죠. 저는 이거 추천드리는 게, 방금 전에 빛이나 눅스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끌미끌거리거나 너무 화하거나 씻기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뽀득뽀득한데 안은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침 세안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꼬달리에서 산 에센스입니다. 이거는 그 미백 기능이 있는 꼬달리 그거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것도 친구가 추천해서, 친구가 자기는 이게 맞아가지고 이거를 되게 잘 썼다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보이시나요? 이거 빈병인 거? 다 썼어. 저한테는 이거 약간 살짝 알코올 날아가는 느낌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여기 입 주변이 좀 화하고, 그래서 좀 제법 자극적인 것 같은데? 라면서도 꾸준히 썼습니다. 왜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화한 느낌이 나는데, 그렇다고 막 빨개지거나 뭐가 나거나 그러지도 않고, 진짜 그냥 막 쓰기 좋은 스킨이어서 그렇다고 막 쓸 가격은 아니었는데, 근데 또 어떤 날은 또 화하지 않아. 어떤 날은 또 화해. 그래서 이상한 녀석일세 하면서 썼던 녀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눅스 벌꿀립. 이거 진짜 그냥 꿀냄새예요. 꿀냄새인데 저 지금 이거 아껴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몇 개 더 사올 걸 그랬어요. 저 진짜 립글로즈 중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거의 없는데, 제가 원래 각질이 진짜 많은 편인데 진짜 각질 싹 없애주고, 저는 자기 전에 일어나서 바로 이거 한 번씩 발라주는 편인데, 이거 바르고 난 다음에 정말 입술 각질 떨어지는 거 많이 개선됐어요. 이번 겨울 어떻게 유지가 될지 아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제가 사온 것들의 후기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횡설수설하면서 얘기한 것도 있기는 한데, 제가 사온 것들이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유럽 여행 기념품의 위시리스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제가 또 유럽 여행을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만약에 또 가게 된다면은 지금 영상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